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제3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쌍거리 1번 시행자 지정 했죠, 그죠? 넘어가고요. 쌍거리 2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 지정 저를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전부 현재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시외에서 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편하게. 이겠죠. 전부 한 환지 방식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원칙 나 안 할란다. 너들이 해라. 그러니까 원칙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너들이 하든 아니면 너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든 쉽게 말하면 너들이 해라 그 말이에요. 또 조합을 결성하는 얘기는 조합이 결성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얘들이 그죠? 근데 두 번째 예외 지자체 등 등이 뭐냐? 토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입니다. 줄여가지고 지자체 등이 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토지 소유자 조합인데 예외적으로 너들이 안 하고 반대로 공공시행자 등이 한다. 이럴 때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면적 2분의 1 이상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와서 지자체 등 보고 해달라고 할 때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이 지나가도록 본인들이 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 요청하지 않네. 연장 6월 했어요. 6월.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신청하지 않는 얘기는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연장 6월입니다. 이럴 때 세 번째 병행시행. 현재 지자체가 현재 사업 중인데 이왕 하는 김에 본인과 같이 하자. 하는 김에 병행하자. 그럼 시간도 절약 돈도 절약할 거 아니냐. 이럴 때 물론 여기에 1년 6월 다음에는 뭐 위법 부당했지만 쉬운 거니까 위법 부당하는 데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 16 병행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2분의 1, 16 병행 다 같이 시작. 2분의 1, 16 병행. 한 번 더 시작. 2분의 1, 16 병행. 제가 지금부터 지자체 원칙은 원칙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무슨 사업일 때? 한점 할 때. 왜? 그냥 법에는 없지만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요. 왜? 시끄러워서 말이 많아서. 해달 요구사항도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500명이면 500명 다 있는데 또 감도율이 뭐니 세니 많이 뭐 내 위치가 원래 좋았는데 받는 위치가 뭐 나쁘네 좋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너들이 해. 하지만 지자체 등 사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자체 등 하면 여러분들은 2분의 1, 16 병행 아시겠죠? 지자체 등 2분의 1, 16 병행. 지자체 등. 한 번 더. 지자체 등. 알았죠? 여러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야? 산수. 그래 1. 됐죠? 1, 2 다 더해봐 얼마요? 그 6. 참 별걸 다 갖다 부신다 그죠? 그 다음에 병행. 뭐 이렇게 해도 안 까먹고 알면 좋지 뭐. 그 다음에 얘를 알아야 그 다음 나오는 것이요 시행자 변경이에요. 이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시행자를 변경사입니다. 자, 당연히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할 때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리 2번 1 원칙이 예외 2분의 1, 16 병행. 시행자 변경. 자, 저를 보세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실시합니다. 실시해요. 자, 이제 지정이 됐단 말이죠. 이럴 때 1번 여러분들
원칙이건 예외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은 몇 년 내 하면 돼? 여기 있잖아. 몇 년이요? 3년. 그런데 토지 소유자 조합은 얘도 3년 이내만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실시계획책 있는 건 안 쓸게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1년 내 연장 6월에서 6월 안 한 경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너 바꿔버린다. 변경사유입니다. 왜? 빨리 시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3년이 걸쳐도 그때까지 안 하면은 괜히 시간만 뺏긴 거잖아요. 1년만, 너 1년 이내에 너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너 바꿔버릴 거야. 그냥 사정이 있어. 좋아. 그럼 내가 6개월까지 연장해 줄게. 더 이상 안 봐줘. 그래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겁박을 주는 겁니다. 그죠? 예. 왜? 민간인이기 때문에. 믿어서 못 믿어서? 못 믿으니까. 그래서 1년 내, 연장 6월 1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데 겁박받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1년 이내 자, 인가 신청해서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가가 나오면은 사업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고 있어. 미착수 2년.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것도 시행자 변경사입니다. 따라합시다. 1년 6월. 말은 안 했지만 얘는 뭐요? 인가 신청 안 한 겁니다. 다시 한번 1년 6월. 미착수 2년. 미착수 2년. 그래서 시험에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좀 알아둬야 되고요. 3번과 4번은 물론 하지만 얘는요. 자, 처음부터 지정 자체가 취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꿔야지. 지정되었다가 인가가 취소. 인가가 취소가 되면 사업 못한 거니까 변경이 되겠죠. 네 번째, 부도 파산. 한마디로 뭡니까? 망했어요. 부도 파산 망했으니까 바꿔야죠. 부도 파산. 요 네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 쌍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을게요. 말로 했으니까. 그래서 쌍가로 2번과 쌍가로 3번을 묶어서 같이 이어서 합니다. 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할 때 얘기니까요. 4번 조합의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 1번 조합 설립의 인가, 기억.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럭키 7. 7명 이상이 정관. 조합은 정관입니다. 들어보세요. 무조건 조합은 뭐라고요? 정관. 조합 설립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그때는 규약이에요. 규약. 따라합시다. 토지 소유자 뭐라고요? 규약. 조합은 정관. 공공시행자 하면은 시행규정. 뭐라고요? 시행규정.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 규약. 조합 정관. 공공시행자 시행규정. 이거는 정비법과 똑같습니다. 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 규약. 조합 정관. 공공시행자 시행규정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확인을 안 해주면 안 믿죠? 왜? 민간인이니까. 81페이지. 물론 앞으로 하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81페이지. 쌍가루 2번. 정관 등 나오죠? 똑같잖아요. 조합은 정관. 토지 등 소유자 규약. 공공시행자 시행규정.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그거 얘기야. 바로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받아라. 아시겠죠? 인가받아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인데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신고요. 그 경미한사항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가가 잘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경미한사항이란 말은 안 나와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X 틀렸죠. 지정권자에게 뭐합니까? 신고한다. 신고. 인가 신청 시 동의. 저를 봐요. 저를 봐요. 봐주세요. 주목. 자, 보세요. 조합은 무슨 방식만? 전부 환지 방식만. 그럼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요 방식으로만 한다면서 뭐가? 조합이. 그러니까 동의요건이 같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합이 결성됐다는 얘기는 됐다는 얘기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밖에 그 밖으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요건이 같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조합 설립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니은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국경지 포함, 공유, 함면, 구분 소유자 각각 증가, 제외, 철회, 제외 똑같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하면은 당연히 승계받는 거니까 동의받는 걸로 간주하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그 전에 철회했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뜻이에요. 철회했다면은 빼잖아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조합의 법인격. 당연히 법인이죠. 니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얼마 내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유주의 설립 등기, 즉 등기해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디귿 등기해야 어떻게 돼요? 성립한다. 그래서 요겁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뭘 받죠? 인가 받는다. 인가. 물론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 두 가지만큼은 뭐라고요? 신고지만 하여튼 설립할 때도 인가 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 받지만 경면상 변경 두 가지는 신고한다. 인가 받는다.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얼마 내에 30일 내에 뭐 해야지만 등기해야 비로소 뭡니까? 성립한다. 그래서 저를 봐요. 조합 설립의 요건은 인가지만 성립의 요건은 등기에 등기. 설립 인가, 성립은 등기. 리을 이 법으로 즉 개발법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법으로 먼저 하되 없다면 그 말이죠. 민법 중 사단법인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된 것이지요. 그럴 때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저를 봅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에 동의한 자가 있고 반대한 자, 동의하지 않은 자 있잖아요. 그죠? 동의하지 않은 자도 일단 면적 총수 동의요건 충족이 되면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자동 조합원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반대해서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전부 다 조합원입니다. 난 반대했으니까 너는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니은 권리 의무.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견은 면적이 많건 적건 평등하다. 면적이 많으면 두 마디 하고 조금 한 마디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한 마디 하시겠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에 대한 의결권. 공유 무조건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공유 한 명, 구분 소유자 각각, 구분 소유자 별 요식. 다른 말 하면 각각.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 분할. 저를 봐요. 각각인데 분할하면 더 생긴 거잖아. 분할하면 제외야. 분할하면은 한 명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한 부분은 제외. 분할은 곧 증가의 증가. 그죠? 각각인데 분할하면 2명에 3명 된 거니까 분할은 다른 말로 증가다. 증가는 제외한다. 그 말이 제외한다. 즉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임원 딱 일단 부류가 3명이죠.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 무조건 1명이고요. 이사, 감사는 1명 말로 더 되죠. 조합장, 이사, 감사. 시작. 조합장, 이사, 감사. 한 번 더 시작. 조합장, 이사, 감사. 물론 조합장 무조건 1명이죠. 1명 무조건 1명이죠. 니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당연하죠. 나는 조합장 하면서 나는 감사까지 같이 할래. 이건 말이 안 되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도 안 됩니다. 하나의 임원이면 딴 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디귿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그렇죠. 의결권도 없는 자가 어떻게 임원 되냐고. 그렇죠? 당연하죠.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다시 말하면 조합원 중에 의결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는다. 임원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돼.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가 항상 요거 할 때 얘기하잖아요. 임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 다 한 다음에 합격자 모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면은 여러분 중에 앞으로 28회 합격자들을 이끌어갈 회장도 뽑고요, 부회장, 총무, 회계, 임원 뽑습니다. 이것을요 몇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나이 있다고 모여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총회 열어가지고 전부 다 합해서 1명으로 나오든 2명이든 투표하든 거선 간에 총회에서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뽑는다. 여기에서 나는 저 사람 반대해. 반대해도 다수 의견, 표 나온 사람 되는 것이고, 만약 1명이 나왔다 그럼 최소 과반수 나와줘야 돼요.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그죠? 그 모임에 과반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2명 있을 때는 5표자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나는 반대했다고 회장 됐는데 반대했으니까 나는 여기 회원 안 해. 그건 아니잖아. 회원이잖아, 회원. 그러니까 반대해도 막상 되는 순간 똑같은 회원입니다. 어쩜 저렇게 쉽게 얘기할까? 그 다음에 안 웃네. 그 다음에 리얼 임원의 직무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당연하죠. 사무를 총괄하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모든 것의 의장, 의장. 이사는 조합을 보좌하죠. 조합장을 보좌하죠. 조합의 사무를 나누어서 분장한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조합장과 이사와 어떤 적대적은 아니지만 서로 좀 반대적 어떤 그런 기구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장을 위한, 이사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조합장과 조합, 이사와 조합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대표해서 감사가, 조합장과 감사가, 이사와 감사가 해서 서로 대표해서 싸운다. 임원끼리. 그러니까 감사가 이제 조합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임원의 결격 사유. 임원이, 그러니까 조합장 중에서는요, 분명히 조합원 중에서는 피상적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피한적 의견도 있고요. 그 중에는 미성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는 빼버리고 임원은 안 된다. 최소한 조합원 중에서 바로 피성적 의견은 안 돼요. 피한적 의견은 빼야 돼요. 미성년자 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추천하면 안 됩니다. 조합 임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임원. 그래서 파산자도 안 되고요. 다 금고. 어느 법이든 금고자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 2년. 금고 2년. 금고 2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 돼.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금고 2년. 그래서 이거는요, 개발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법 다 똑같아요. 무조건 금고 2년. 이거요, 금고. 몇 년? 2년. 금고
2년.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은 연도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길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가능합니다. 끝나기 전 안 된다 그 말이죠. 비읍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적 사유에 해당하면 오늘까지는 일하되 내일부터 다음 날부터 자격 자동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항상 다 똑같습니다. 유효하고. 대의원회. 근데 여기에 대의원회 하기 전에 요거를 뺀 이유가 총회. 뭐라고요? 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특별히 여기서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정비법 좀 있어요. 뺀 겁니다. 하지만 요것만큼 적어 놓으세요. 요거를 요약집에 적어 놓기가 뭔가 애매해가지고 내가요, 강의할 때 하려고 지금 여기 안 해놓은 겁니다. 그죠? 총회는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기관입니다. 두 가지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뭐라고요? 최고 의결 기관이면서 동시에 필수 기관이다. 그러니까 총회는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두어야 하는 겁니다. 총회를 둔다 또는 두어야 한다 그 뜻이죠. 대의원회 기업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50인 이상 둘 수 있다. 50인 둘 수 있다. 시작. 50인 둘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50인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두어야 한답니다. 일단은 50인 둘 수 있다. 50인 둘 수 있다. 50인 둘 수 있다. 니은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100명이면 10명 이상, 10% 이상이고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겠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 100명이고 대의원이 10명이다 가져가자. 10명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모임의 회장 뽑습니까? 회장 뽑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회 열어가지고 정기총회가 일반적으로 거의 정기총회입니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죠? 1년에 한 번. 보통요, 어떤 데 가면은 1년에 매년마다 회장을 바꾸는 곳도 있고, 모임 가면은, 저는 여러 곳 가거든요. 가면, 가다가, 나하고 그 동네, 또 내가 강의하는 날짜, 그들의 모임 날짜가 맞아야 돼. 이게 로또 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모임에 같이 간단 말이죠. 가게 되면, 뭐 10년 전에 봤던 사람들, 뭐 어떤 데는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사람들 물어보면은 누구는 그만뒀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나이 드신 분도 돌아가셨던 분도 있고, 뭐 다 있어. 별 다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임원 뽑을 때 나오잖아요. 임원 뽑을 때 최소한 너를 잘 보세요. 대의원 10명이 야 요번에 회장은 쟤시켜. 쟤로 하자. 와, 이게 돼 안 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옛날에 전두환이 그렇게 했지. 그죠? 체육관 했지. 이제 안 그래. 총회 거쳐가지고 투표로 뽑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간부가 몇 명 있어. 싸바 전사를 쳐. 싸바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돼. 임원은 분명히 총회에서 연말에 모이는 정기총회. 왜? 중간중간 임시총회는 거의 없거든요. 정기총회에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임원 다 뽑잖아요. 여러분 모임할 때 임원을 내가 적게 뽑으라 많이 뽑으라? 많이 뽑으라. 회장은 하면 뽑고 총무 부회장은 남부회장 여부회장 남총무 여총무 남에게 여회에게 남석이 여석에게 회장님보다 나이가 다 많으면 고문 1 고문 2 고문 3 다 줘. 알고 한 3분의 2가 임원이고 그게 좋아요. 좋아. 왜? 어쨌든 임원이 돼야 잘 나와야 모임에.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 뽑을 때는 당연히 총회에서 투표로 뽑는다. 그 얘기죠. 대의원 몇 명이서 약속해서 뽑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밑에 보세요. 디귿. 대의원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정기총회든
임시총회든 총회 개최해서 총회에서 무조건 하라 그 말이잖아요. 저를 봅니다. 사안이 큰 것들이 큰 것들. 이거는요 10명, 100명이라면 몇 명 안 되는 간부들, 대의원 간부들이 저들끼리 밥 먹으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정관 변경입니다. 정관 변경. 정관은 조합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법이야, 법. 여러분이 말하면 회칙 바꿀 때는요 총회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가반 통과되면은, 그죠? 대의원 몇 명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관 변경은 당연히 총회에서 대의원이 할 수가 없다. 환지 계획 작성 들어봐요. 환지 방식일 때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환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은요 거기 있는 500명, 1000명들 50%는 간보율 적용해서 내가 받는 토지의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채비지, 보류지, 공공시설 부지 그거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작성하는데도 그걸 내용을 통지하고 열어보고 그 내용을 다 통보 거쳐서 인가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이런 것들을 중요한 사안을 대의원 몇 명이 이걸 작성한다고요? 말이 안 되지. 세 번째, 다 개발 계획은 이겁니다. 최초로 수립하는 이 개발 계획. 물론 수립은 지정권자가 하지만 어디에서? 바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개최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회. 왜? 최초 수립하는 가장 큰 계획. 그런데 저를 보세요. 거기에 실시 계획 없죠, 그죠? 없잖아, 그죠? 그럼 실시 계획은 대의원이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발 계획 옆에다가 실시 계획 X 해놓으세요. 이래 보시면 돼요. 개발 계획은 내용도 많아. 그러니까 무거워. 얘는 얼마 안 돼. 가벼워. 그렇죠? 얼마 안 돼. 가벼워.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해산 굉장히 무겁죠, 그죠? 합병 해산은 큰 사안들입니다. 이거는 뭐 간부들 몇 명이서 합병하고 해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그 다음에 방금 강조한 조합의 임원은 당연히 총회에서 선임하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세요. 보는 순간 사안이 좀 크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라. 그 다음에 7번 조합원의 경비 부담. 항상 모임 가면은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자분 되면은 매월 걷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요 내가 보기에는 3개월에 보통 한 번 내지는 2개월 한 번 모입니다. 딴 데 보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 딴 게 너무 기쁘니까 매월 모여. 근데 3번 모이면은 금방 들어와 한 달에. 그러면 이제 뭐야? 야, 우리 한 달은 뭐 빠른 것 같다. 3개월 너무 늦어요. 보통 가니까 2달 한 번 모이더라고. 2달 한 번씩. 내가 딱 얘기했잖아. 벌써 2달 한 번씩. 여러분들 벌써 모임 날짜 벌써 정해졌어 벌써. 여러분이 몇 회야? 몇 회? 28회죠? 28회. 짝수요, 홀수요? 그래서 짝수달 28일 끝 됐습니다. 이래 안 까먹어요. 그건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짝수달, 작년에는 홀수달 27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총무는요, 다들요, 일단은 짝수달 28일만큼은 약속을 좀 안 하게 돼요. 모임 때문에. 그러면 총무는 장소만 섭외해서 문자 보내면 되는 거야. 장소 섭외해서. 날짜는 똑같은 건 다만 28일이 특별하게 무슨 여러 개 있잖아요. 무슨 뭐 어떤 뭐 공휴일 또는 뭐 주말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런 날 때는 하루 이틀 앞당기는 건 알아서 하고 평일 같은 경우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말에 하기도 안 오거든요. 잘 못 오잖아요. 그래서 짝수달 28일. 빨리 총무 누가 할 거예요? 빨리 생각해놔요. 안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농담이지만 얘기합니다. 총무가 되시면은요,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 내가 해보니까 총무 되시면 문자 보내야 돼. 총무 최소한으로 회장님보다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절대로 문자 보내지 말고 일일이 다 전화 다 하세요. 그게 예의입니다. 오빠든 누나든 형님이든 간에 그게 맞습니다. 총무 자기 나이 말고 최소한 회장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한테는 그래야 몇 분 안 되거든.
문자에서 어디 와 하기보다도 전화해서 형님 와야 됩니다. 누님 오셔야 됩니다. 누님 이래버리면 금방 온다니까. 그래서 꼭 이해를 갖춰야 되는 게 좋습니다. 나이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해야 좋아요. 나 그날 약속해서 못 가는데 그래놓고 한 가볼까? 간다니까. 회비 얼마야? 이러면서 와요. 항상 어른들은 이렇게 좀 모셔도 일이 중요해요.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왜 모여야 뭔가 사람이 모여야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모여보면은 금방 모임이 지금요 해체되는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하려면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경비 부담이 필요하다. 회비 보통 보니까 걷는 게 1인당 걷는 게 2만 원, 2만 원 걷더라고. 3만 원 많고 만 원 적어요. 2만 원 적당하더라고 보니까요. 기억,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라고요?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가 있다. 이럴 때 금액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과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 요점을 이해하면 돼요. 디귿. 그런데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하면 뭐까지?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고, 부과금이나 연체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특도시군구에게 행정청이죠. 지자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럴 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위탁 구수로 몇 프로? 4%. 따라합시다. 개발법 4%, 정비법 4%, 주택법 2%. 따라합시다. 개발 정비 4%, 주택 2%. 한 번 더. 개발 정비 4%, 주택 2%. 그 다음에 5번 규약 등 작성. 1번 토지 소유자 2명 이상. 토지 소유자 나오면은 뭐 작성? 규약 2명 이상 등등이 사업할 때는 뭐라고요? 규약을 조합은 정관, 토지 소유자는 규약. 그 다음에 2번 공공시행자는 시행규정이잖아요. 그죠? 지자체 등이니까 여기서는 공공시행자는 시행규정. 6번 도시개발사업 대행. 1번 공공시행자는 누구는? 공공시행자는 뭐를 설계하고 분양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누구한테?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이때 대행할 때 누가 한다고요? 공공시행자입니다. 민간시행자 아니에요. 공공시행자. 전부 안 됩니다. 일부만.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그죠? 민간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일부. 내가 할 때 일부 네가 해라 그 얘기죠. 7번 도시개발 사업식 위탁. 1번 시행자는 이게 공공이건 민간이건 왜? 그냥 시행자니까 줄 거야. 항만, 철도, 공공시설. 뭔가 항만, 철도,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누가 잘할까요? 공공시행자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시행자보다 누가? 그쵸. 행정청을 포함한 공공시행자가 철도 같은 것들을 하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2번 특히 이 중에서 민간시행자는 못 믿어.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누구랑? 신탁업자와. 그러니까 민간시행자는 신탁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는다는 것까지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오늘까지 한 여기까지 내용 있죠. 뭐 간략하게나마 절차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난 다음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